이웃님, 안녕하세요. 박재원의 투자농장 채널의 농장지기 박재원입니다. 오늘은 인사보다 시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정리한 시각은 오늘 7월 29일 오전 11시 40분 기준입니다. 오늘 나오는 모든 숫자는 이 시각 기준이고 아직 지금 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종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먼저 밝히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5,629포인트였습니다. 지난달 21일에 9,114를 찍었으니까 25거래일 만에 거의 그 38%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200일 이동평균선마저 아래로 내주었습니다. 흔히 최후의 지지선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건입니다. 아마 이웃님들 머릿속에는 이런 질문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여기가 바닥인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그 바닥이 어디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1983년도부터 오늘까지 43년 동안 11,485거래일 데이터를 전부 열어놓고 시장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바닥을 알아볼 방법이 있느냐고요? 네 가지 질문을 던졌고 네 가지 답을 받았습니다. 답들이 왜 아무도 바닥을 말할 수 없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부터 오늘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숫자 4개만 보시면 됩니다. 6월 22일 2일 사상 최고치 9,104.5, 그리고 오늘 11시 40분 현재 5,629.2입니다. 낙폭은 마이너스 38.2고요. 2%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25거래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래 두 줄이 오늘의 사건입니다. 200일 이동평균선이 5,708인데 지금 그보다 1.4% 아래에 있고요. 200일 5.814인데 그보다 3.2% 아래에 있습니다. 흔히 최후의 지지선이나 불리우는 이 두 선이 같은 날 함께 무너졌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닥인가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데이터로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바닥이라고 말했는데 내일 더 빠지면 그건 틀린 걸까요? 아니면 아직 안 온 걸까요? 이런 질문은 아무리 열심히 대답해도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4개로 쪼개봤습니다. 첫 번째, 200일선이 닿으면 그 다음에 달라지는가? 두 번째, 바닥을 알리는 신호가 따로 존재하는가? 세 번째, 무너진 선을 되찾으면 그게 바닥인가? 네 번째, 못 맞춘다면 얼마나 더 빠질까? 이 넷은 전부 숫자로 답이 나옵니다. 오늘 답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딱 하나만 약속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통계 용어는 이것 하나만 쓰겠습니다. 기저율입니다. 말은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기저율이란 아무 나라나 아무 생각 없이 샀을 때 평균 성적을 말합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어떤 신호를 보고 샀더니 60일 뒤에 올랐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 날에나 샀어도 올랐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신호가 진짜 신호이려면 아무 날보다 성적이 훨씬 더 나와야 됩니다. 아무 날과 성적이 같다면 그건 신호가 아니라 그냥 누가 그어놓은 선일 뿐입니다. 오늘 나오는 판정은 이 저울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0일 VWAP에 닿으면 뭐가 달라지는가? 그 VWAP이 낯설 수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난 200일 동안 이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입니다. 거래량까지 반영한 그 평균 가격이니까 이 선 아래로 내려가면 최근 1년 사이 들어온 분들 대다수가 손실을 입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들 중요하게 봅니다. 43년 데이터에서 이 선에 닿는 경우가 45번이나 있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뒤에 아무 날이나 샀으면 54% 올랐는데 위 깨진 날, 닿는 날 샀으면 58%입니다. 60일 뒤에는 58, 기저일이 58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닿는 날 샀다면 60%, 120일은 그 아무 날에 샀다면은 59인데 이날 그 닿는 날 샀다면은 53입니다. 오히려 그 하회했죠. 그리고 250일 뒤 얘는 다시 62, 40입니다. 방향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차이도 작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200일 V압에 닿아도 다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신호도 나쁜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무 정보도 없었습니다. 단지 깨졌다는 거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신호를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직접 만들어 봤습니다. 가격이 돌아섰는지, 출렁임이 잦아들었는지, 거래가 말랐는지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규칙 7개를 만들었습니다. 검증은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1983년도부터 2006년까지 옛날 데이터로 제일 성적 좋은 규칙을 골랐고요. 아무 날보다 5% 나았습니다. 꽤 괜찮은 성적이었죠. 그리고 이 규칙을 만들 때 쓰지 않았던 2007년 이후 최근 20년 동안 그대로 적용을 해봤는데요. 결과는 마이너스 2.7%포인트입니다. 아무 날보다 낮지 않았습니다. 기출문제로 만점을 받았는데 실제 시험은 낙제받은 거와 똑같습니다. 7개를 전부 이렇게 돌려봤는데 최근 데이터에서 아무나를 이긴 규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0개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조건을 정교하게 붙일수록 해당하는 사례는 줄고 성적은 더 나빠졌습니다. 잘 맞는 규칙을 찾는 게 아니라 우연을 외운 것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처럼 선이 무너졌다가 다시 되찾으면 그게 바닥일까요? 2008년 5월 9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코스피는 200일 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만에 되찾았습니다. 하루입니다. 그리고 그때 뉴스가 어땠을지 짐작이 되시죠? 뒤로 48.5%나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바닥은 150일 거래일 이후에 나왔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비슷한 사례가 더 있습니다. 2019년 11월은 이틀 만에 회복하고 이후가는 30%더 빠졌고요. 2020년 2월에는 하루 만에 회복을 했지만 이후에 30%나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2000년 1월에도 2000년 닷컴 버블 때에도 하루 이틀 만에 회복을 하고 이후 26%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선을 다시 되찾았다는 소식이 안도의 근거가 되지 못했던 경우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방금 보신 건 43년 중에서 가장 나빴던 그 몇 건만 보여드린 겁니다. 무서운 사례만 골라서 보여드리면 이건 겁주기식 겁주기식이지 분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를 세어보았습니다. 선이 무너졌다가 20일 거래일 안에 되돌린 경우가 전부 50번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0% 넘게 더 빠진 경우가 24%였고요. 20%더 넘게 빠진 게 10%, 그리고 30% 넘게 더 빠진 게 4%였습니다. 대형 하락은 실제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닙니다. 10번 중 8, 9번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다만 한두 번이 1997년이었고 2008년이었습니다. 확률이 낮은 것과 대비가 필요한 것은 다릅니다. 이 문장을 오늘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이 장입니다. 200일 선이 무너진 61번을 다 뒤져봤는데요. 이 가운데 82%가 20거래일 안에 선을 되찾았고요. 되찾는 데 걸린 시간은 중앙값으로 단 2거래일이었습니다. 정말 금방 돌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진짜 바닥이 만들어진 거는 중앙값으로 54거래일 뒤였습니다. 200일 선은 이틀이면 되찾았는데 바닥은 그로부터 이 54거래일이나 더 걸린 겁니다. 사이에 평균 7%나 더 빠졌습니다. 61번의 사례에서 반복 확인된 오늘 네 가지 중 가장 믿을 만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 안에 200일선 회복 같은 헤드라인이 나오더라도 그건 바닥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안심되는 거는 50 평균 7% 정도 더 빠진 다음에 바닥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가기 전에 지금 상황이 얼마나 특이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상 최고치에서 마이너스 35, 38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비교해 봤는데요. 현재는 25거래일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는 229거래일, 1990년에는 394, 2020년에는 521, IMF 때는 585거래일이나 걸렸습니다. 43년을 뒤져도 60일 거래일 안에 25% 넘게 빠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은 지도에도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통계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23배 더 느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정한지 저 스스로 따져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떨어질 수 있는 한도가 있거든요. 가격 제한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도가 좁으면 같은 충격이 와도 여러 날에 나뉘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옛날이 느려 보이는 게 당연하겠죠. 그래서 시대별로 실제 가격 제한폭에 걸렸는지 한번 세어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한도에 실제로 걸린 시기는 1996년에서 98년도까지 하루 8% 가격 제한폭이 있었던 딱 한 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때도 가격 제한폭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현재는 가격 제한폭이 30%인데요. 이번 급락에서 가장 크게 빠진 날이 18%였습니다. 허용된 한도에
36%만 쓴 겁니다. 그래서 제도 때문에 눌린 하락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2008년, 2020년과의 속도 비교는 공정합니다. 다만 98년 IMF와의 비교는 제도 효과가 섞여 있으니까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타이밍을 못 맞춘다면 얼마나 더 빠질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점 하나가 아니라 폭으로 보셔야 됩니다. 과거에 마이너스 35%까지 내려갔던 사례들이 이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지수 5629에 대입을 해봤습니다. 가운데 중앙값은 여기서 그 28%나 더 빠진 경우인데요. 이걸 가정하면은 지수는 4054, 바닥까지 240 거래일 걸렸습니다. 나쁜 쪽으로 가면 가장 나빴던 경우 1996년형인데 여기서 61.8% 빠지면은 2148이고요. 그나마 나쁜 쪽은 37.2%가 빠진 3537포인트입니다. 이 세 가지 숫자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만큼 범위가 넓다는 사실 자체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방금 이 숫자들은 그대로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거가 몇 건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4건입니다. 네 사람에게 물어보고 얻은 답과 같습니다. 4건이 이겁니다. 2020년 코로나는 이후 12.8% 더 빠지고 0.7년 만에 회복했고요. 2008년은 27%더 빠지고 2003년, 1990년은 28.9% 빠지고 4.8년, 1996년 IMF는 61.8% 빠지고 회복까지 0.7년에서 9.1년, 같은 마이너스 35%에서 출발했는데 결과가 13배나 다릅니다. 그러니까 앞장에 4054든 2148이든 그걸 목표로 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35%까지 갔던 4건은 전부 마이너스 40%를 넘었습니다. 100%라고 말하고 싶어지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확률이 100%라는 뜻이 아니라 발례가 아직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4건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아래쪽 이야기를 두 장을 했으니까요. 반대쪽 숫자도 같은 무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0일선 아래라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상태에 있던 날들이 60일 뒤에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1983년도부터 2006년까지는 49%나 올라가 있었고요.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61%나 올라가 있었습니다. 같은 200일선 아래인데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갈립니다. 선의 위치보다 시대의 국면이 훨씬 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번의 하회한 가운데 82%는 20거래일 내에 되돌렸습니다. 1년 기간으로 보면 아무 나라에나 샀을 때 62%나 올라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하방 시나리오는 사례 4건에서 나왔고 지금 이 숫자들은 수천 거래일에서 나왔습니다. 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무서운 숫자가 더 크게 들리는 건 자연스럽지만 근거의 크기는 반대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4가지 질문과 4가지 답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일선에 닿으면 달라지느냐?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45번이었고요. 신뢰도는 보통입니다. 바닥 신호가 있느냐? 7개 만들어서 살아남은 게 0개입니다. 20년 검증이라 신뢰도가 높습니다. 선을 되찾으면 바닥이냐? 아닙니다. 시점이 다릅니다. 사례는 61회로 오늘 중 가장 믿을 만합니다. 얼마나 더 빠지느냐? 폭이 너무 넓습니다. 사례는 4건인데요. 신뢰도는 가장 낮습니다. 이 4개의 신뢰도가 전부 다르다는 걸 봐주셨으면 하고요. 가장 확실한 결론은 바닥이 어디가 아니라 바닥은 지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다림을 끝낼 신호도 똑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규칙 7개가 전부 실패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럴 때 들어가라는 신호들이었습니다. 들어갈 시점을 알려줄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사는 것도 기다리는 것도 결국 예측입니다. 현금으로 버티는 것도 나중에 더 싸다에 거는 판단이니까요. 두 번째, 질문을 언제 살까에서 어떻게 나눌까로 바꿔봅시다. 시점을 맞히지 않아도 굴러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미리 정해두고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날 뉴스를 보고 정하면 그게 곧 타이밍입니다. 네 번째, 가장 나쁜 경우에도 버틸 크기로 나눕니다. 한 번에 다 넣지 않으면 바닥을 못 맞춰도 됩니다. 다만 얼마를 어떻게 나눌지는 나이와 자신의 현금 흐름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주식 비중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제가 대신 정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남기고 싶은 문장은 이겁니다. 바닥을 맞히는 일은 43년치 데이터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바닥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나누어 두는 겁니다. 이웃님, 오늘의 숫자가 위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히 남습니다. 앞으로 며칠 사이에 누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바닥을 말하더라도 확신에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이웃님도 데이터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흔들릴 일이 하나 줄어듭니다. 농사는 날씨를 맞히는 사람이 잘 짓는 게 아니라 어떤 날씨가 와도 버티게 준비한 사람이 잘 짓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투자농장의 비료가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